이제 본 강좌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추위가 왔잖아요. 그 추위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직면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찰한자라 그래, 이제. 요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찬 걸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이제. 요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한자 쓰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한냉, 또 한서, 더운 거는 이제 더울서 이렇게 쓰죠. 날일자에다가 nom자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뭐 이건 필요 없고, 겨울이니까 요거. 왜 찬 걸 갖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됐느냐. 자, 그걸 한번 짚고서 넘어가자. 요걸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진면자라고 이제 진면자, 보호할 면자. 무언가를 위에서 덮어서 보호해준다는 게 그 얘기인데, 뭘 보호하느냐, 보호하느냐, 이렇게, 이런 걸 써놨어요. 이런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빙자라 하죠. 여기 두 개가 들어가면 얼음빙이라 알아요. 세 개가 들어가면 물숫자인데, 두 개가 들어가면 얼음빙자예요. 무조건 얼었다, 이제 그 얘기죠. 이 얼음빙자가 들어가니까 차비 차다는 그 의미는 이제 와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찬 걸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제. 상당히 난해한 거거든요. 근데 갑골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여기 지붕이에요, 지붕, 여기. 보안문자, 이게 지붕이고, 집 속에 사람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발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얼음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얼음을 그려놓은 게 얼음 빙자죠, 이게. 그리고 사람 주위에는 뭘 그려 놓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풀들이 쭉쭉 이렇게 벌어진 거 있죠. 피어난 거, 이렇게. 그걸 그려놨어요. 풀밭처럼 사방에다가 풀밭처럼 이렇게 풀을 그려놓고 가운데 사람이 이제 발밑에 얼음을 이제 밟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그 뜻이 뭐냐면 풀밭. 풀밭은 뭐냐면은 바뀌잖아요. 바뀐데 밑에는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방 안에 있어도 겨울에는 추운 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풀밭에 사람이 그 밑에도 얼음을 갖다가 밟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직면자로 또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걸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 풀초자거든요, 이게. 풀초자, 소설초자. 나는 이거 20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12개, 20이 풀어진 걸 풀초라고 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쨌건 간에 풀을 말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그 풀이 거듭 쌓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풀밭에서 그 얼음을 갖다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차다 해서 찰한자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가 상당히 헷갈렸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림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풀을 밟고 있는 모습이구나. 요건 뭐냐면 발을 말한 거,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넓게 벌린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얼음빙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한자가 나올 적에 그때 본격적으로 하기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찰한자 어떤 내력이랄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체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론 들어가면은 오늘도 이게 부수인데, 전 시간에 하던 것, 보자,
보자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못해서 그만뒀거든요. 여기 지킬보라 그랬잖아요. 지킬보. 그 지킬보자도 이제 그 잊어버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요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나무목을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머리통이라 그랬잖아요. 어른의 머리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 전체가 머리통이고 요건 팔을 갖다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선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머리통이 누구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어린애 머리통을 가리켰더라. 그래서 이게 치멸적인 매라 그랬잖아요. 치멸적인. 근데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사람이 어린애를 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애를 업고 있는 것 등에. 그러니까 지킬 보자다. 어린애를 지킨다 해서 지킬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보자에다가 장자가 붙어 이제 장은 이제 여기 가로막을 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로막을 장. 이렇게 지켜주는데 가로 막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잘못하면은 가로 막힌 걸 지킨다.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풀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로 막힘이 없도록 잘 지킨다. 이제 그렇게 풀어야 이제 제대로 된 풀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가로막을 장을 보면은 여기 왼편에 요걸 갖다가 언덕부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이런 게 나오면 언덕부다. 그렇게 기억하라 했잖아요. 요게 왼편에 나오면 언덕부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반대편 오른쪽으로 가면은 고을읍이라 했잖아요. 왼편에 가면 언덕부 똑같은 요 글자지만은 오른쪽에 붙으면 고을읍 그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왼편에서는 왜 언덕이라고 했고 오른편에는 왜 고을이라고 했느냐 이것도 제대로 알아둬야 돼요. 그 언덕은 뭐냐 높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왜 높은 곳 왼편에 붙으면 높은 언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태양이 뜨는 곳이거든요. 왼편은 뭐냐 동방을 말했잖아요. 태양이 뜨는 곳. 태양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곳을 갖다 동방에서 남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높은 곳이다. 그래서 언덕부라고 한 거고 같은 글자지만은 오른편 여기 서방을 말한 거죠. 서방은 뭐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태양이 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옹기들 오손도손 모여서 잠을 자요. 이렇게 잠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지내는 것을 갖다가 고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글자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뜻을 다르게 말을 하더라. 이제. 그래서 왼편에는 언덕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글장자죠. 이게 장이에요. 보장이라는 그 장이라는 단어가 다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문장 뭐 했던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장. 글월장이라 그래요. 글월장 또는 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장력이 좋다 할 적에 이렇게 쓰죠. 근데 장자를 보면은 위에는 설립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이것도 잘 쓰는데 막상 이게 뭐냐라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일찍 조자예요. 아침 조자. 그러니까 조조할인 할 적에 이 조자를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일찌감치 아침 일찌감치 세웠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 글장자를 그 금문이라는 그 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울 신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매울 신자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놨어요. 이 신자는 본래가 죄수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길 때 사용하는 그 도구였거든요. 이게 지금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걸 매울신이라고 하냐면 맵잖아요. 무섭다는 거죠. 이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길 정도면요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근데 문신을 왜 새기냐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매울신이라는 뜻도 있고 새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속에 새긴다. 새긴다고 하는 데서 뭐가 나냐면 글로 새기는 거거든요. 이게 글이나 그림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글장, 글을 가리킨다 해서 글장, 그런 의미가 나왔다고 이제 사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모양을 보면은 세웠잖아요. 좀 이렇게 세웠는데 열십을 세웠어요. 열십 위에다가 세웠어요. 열십 위에다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지만은 그걸 글로 나타내면 날일자를 이제 그렸어요. 이게 이제 일찍조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침에 그 일찍 가는 건 조조 할인이라는 게 뭐냐, 요 조자하고 아침 조자하고 합한 거죠.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는 얘기, 조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른 아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찍 조자, 이른 조자니까 이게. 근데 이게 왜 일찍이란 의미가 되었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게 태양이 떴잖아요. 근데 어디에 떴느냐 하니까 열십자 위에 떴어요. 그 열십자 위에 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미 다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남보다 먼저 이뤘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남보다 먼저 했다고 해서 일을 쫓자 일찍 쫓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일찍 세웠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이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공부를 할 적에 어떤 뜻을 세우잖아요. 뜻을 세우면은 글로다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일찍 조자로가 있는데 무엇을 갖다 이거 날일자 태양을 말했지만 결국은 이게 뭘 가리켰느냐 하면은 뜻을 말한 거예요. 온전하게 뜻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온전하게 10원 온전한 거니까 온전하게 빛을 발한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언덕 붙자를 붙인 뭐냐면은 뜻을 세우긴 세우는데 뭡니까? 높은 언덕에 막혔다. 이제 그 얘기예요. 뜻을 세워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을 장 또는 가로막힐 장. 그래서 장애인이 뭐 이제 그런 그렇게 쓸 적에 요장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매울신자, 죄수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매울장자에다가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했었다. 그것은 뭐냐면 죄수의 몸에다가 문신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본래 장자는 표시하다는 뜻이었는데 무언가를 표시하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장을 새기다는 뜻으로 이제 바뀐 거죠. 거기다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부가 붙으면은 문장의 뜻이 높은 언덕에 의해서 언덕처럼 이게 언덕처럼이 아니라 언덕에 의해서 가로막힌 상태라고 해서 가로막을 짜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보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있을 존자가 있죠. 이게 존재한다고 했죠. 요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있을 존을 있다는 걸 갖다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도 쓰죠. 있을 자자. 요거는 있을 존자. 둘 합해서 존재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랬네요. 그래도 그 존하고 제하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요. 그 뜻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거는 선비사자가 들어갔잖아요. 선비사 또는 흑토자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아들 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즉 아들 자자가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자는 뭐냐면 올라오는 모양. 이게 곧 원래 저 제자가 말이지 요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쓰잖아요. 있을 때. 근데 원래는 어떻게 썼느냐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게 제주 제자예요. 제주 제자에다가 흑토자나 선비사자 비슷하게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주 제자라잖아요. 요게 요걸 비슷하게 쓴 게 이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이게 같은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은 이거는 10과 1. 10과 1은 뭐냐? 11성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11로 모든 도를 이루는 게 있다. 그러니까 법칙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법칙. 법칙이나 이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법칙이나 이치를 있게 한다는 게 뭐냐? 법칙이 있으면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칙을 잘 알고 이치를 많이 알면은 그거는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다고 해서 재주 제자라고 이제 이게 원래 재주 제자고 같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같은 재라고 해도 이렇게 쓰면은 무형의 어떤 그 법칙이나 뭔데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요거는 뭐냐 전자는 뭐냐면 밑에서 되게 생명력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무언가 자는 올라오는 모양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올라오는 모양. 그 어린 아이의 안부를 묻는다는 뜻이다. 즉 애가 잘 있느냐 하는 그 물음을 가리킨다고 해서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있을 존이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설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자라고 하는 건 이게 마치려 하고 이렇게 한일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마치고 뭐냐면 이렇게 한일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새로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죠. 다 마치기만 하고 이렇게 한 대로 묶어 놓지 않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요구하고 이제 갈라서면서 음과 양을 갈라서면서 새롭게 시작한다. 뭐 그럴 뜻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있을 줄은 뭐냐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다는 거고, 요거는 보다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또 보자가 들어간 것으로 증자가 있죠. 이게. 증은 이제 증거증이라, 여기는 증거증이라 해요. 증거할 증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건 맞습니까? 말씀으로 증거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말씀원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오를등자잖아요. 오를등. 오를등. 근데 오를등자를 보면은 위에는 요게 있어요. 이게 요걸 보통 이제 걸을발, 또 등질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하다 할 적에 여기 유자를 쓰죠. 이렇게 하고 발자는 이렇게 이게 발자잖아요. 근데 발이라는 그 발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요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붙습니다. 이게. 요걸 필발이라고도 그러고 걸을발이라고도 하고 피어난다는 거죠. 필발은 피어나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등질발은 뭐냐면은 뭐 원수를 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를 등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등을 쥐고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거하고 등을 쥐었다 그런 얘기지. 등을 쥐고서 앞으로 나간다 그 얘기지.
원수를 진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앞으로 나아가거나 피어나거나 뭔가 발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면 이 자를 주로 많이 쓰더라는 게 그 얘기죠. 이제. 근데 이 등질파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니까 콩두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콩두자잖아요. 요건 우리는 지금 콩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을 이루는 겁니다.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을 이루는 문자였어요. 근데 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건 발을 말한 거예요. 발을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밑을 말한 거죠. 땅을 말한 거예요. 땅을 밟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요게 그릇이에요. 바로. 이게 그릇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릇을 갖다가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갑골면에 보면은 사람이 등에다가 여러 가지 제기, 그릇을 등에 입고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를등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하니까, 필발전하니까 이제 오를등이 돼버린 거죠, 이게. 제기를, 제사 그릇을 갖다 하필이면 콩두라고, 왜 콩이라고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콩두라고 하게 된 거는, 제기에는 제사 그릇은 주로 콩이나 콩으로 만든 음식물을 많이 담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한테 드리는 거룩한 음식물, 즉 콩을 그릇에다 짊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다. 그래서 오를등이라고 했는데 그 등에다가 말씀 언을 붙이면은 말씀을 지고 올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 말씀을 지고 올라간다. 즉 말씀을 오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사 쓸 때, 제사 지낼 때 그 행위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한테, 거룩한 신한테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말씀으로 신성하고 높게 오른다는 뜻이니 사람의 신령이나 사물의 품질에 대한 걸 책임지고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증거할증이라고 하게 됐더라.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증자를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왜 증자를 이렇게 썼느냐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발자라는 거, 요 발자가 들어가면 올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거나 무언가 발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런 건 이제 기억을 한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요새 보험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이 어떻다는 건 다 아는데 이 험자가 험한 험자죠. 이게 험하다. 이렇게. 근데 험한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요거는 왼편에 있는 거는 이거 언덕부라 그랬잖아요. 언덕부.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 요건 다첨이라 했죠. 이게 첨자는 전치가 이제 설명한 걸로 아는데 이게 나옵니다. 삼합집. 이게 1이지만은 3이라 했잖아요. 3을 갖다가 품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삼합집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맞아 이렇게 부르짖을 환자 이게 입구가 두 개 쓰면은 입이 두 개나 되니까 말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부르짖을 환 또는 성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부르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자 두 개가 있는 거는 앞사람 뒷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